그런데 이번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의외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피해자 지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 배상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 기자. 예. 피해자 지원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? 그러니까 이 국민의 세금으로요, 이 N번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. 예. 검찰이 지난 2일에 N번방 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 한도의 치료비 그리고 월 50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발인 겁니다. 자, 그런데 법적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배상을 해줄 수 있고 또 그게 또 마땅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에는요,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. 이 국민들은 또 이에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봐도 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건 아닐 테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 중대한 범죄로 인해서 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거나 또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고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 자, 이럴 경우에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. 자, 대표적으로는요, 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유족들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유족들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정부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예. 정부가 가해자들로부터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.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 N번방 피해자들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예, 물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범죄의 특성상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이 지원의 규모는 달라집니다.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. 예. 보통 성폭력 피해자는 이제 강간으로 엄청나게 신체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경우에 지급이 됐어도 그 지급률 자체가 되게 낮았고요. 자, 또 우리 법에는요, 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고 또 유발하거나 용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N번방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면 이 피해자 보호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경우 역시 피해자라고 해서 다 같은 피해자는 아닐 테니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나 이번 경우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라든지 보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